예, 반갑습니다. 4단원 정보통신과 신소재 네 번째 시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센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속도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가속도 센서의 원리는 바로 용수철의 변형 정도를 이용한다는 데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어떤 센서 안에 이런 용수철을 설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자, 이 용수철은 만약에 센서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관성에 의해서 그 물체의 센서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려는 성질이 생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센서의 이동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용수철의 이동 방향도 관성에 의해서 이 반대 방향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용수철이 어느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멈춰있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우리가 관성에 의해서 몸이 뒤쪽으로 넘어지는 것과 똑같은데, 여기서 우리 이 버스 안의 승객을 용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원리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가속도 센서는 중력의 방향이나 크기도 측정이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멈추게 되는 경우, 즉 가속도가 굉장히 클 경우 에어백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가속도 센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요즘 유행하는 이런 동작 센서 게임 역시 이런 센서의 움직임, 즉 가속도를 이용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거 위아래로 움직임을 측정하여 이런 걸음수를 세게 하는 만보기도 가속도 센서의 하나입니다. 또는 우리 휴대폰에 이렇게 회전 센서, 즉 가로로 하면 화면이 가로로 되고 세로로 하면 화면이 세로로 돌아오는 이런 센서 역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회전 센서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중력의 방향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소개할 센서는 바로 RFID라는 센서입니다. 자, 이 센서는 바로 우리 교통카드에 많이 들어있는 센서인데요. 바로 전파를 이용해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카드 안에 보면 구리 전선이 수없이 감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RFID입니다. 자, 하지만 카드에서 리더기로 전파를 보내려면 이 카드 자체에서 바로 전류가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카드에는 건전지가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카드에서 전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알려면요, 일단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앙페르 법칙은 바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원리인데, 이것의 반대가 바로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전자기 유도 법칙을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장이 발생하면 그 주위에 전류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실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아래에 전선이 코일로 이렇게 감겨져 있고 그 위에 자석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석은 뭡니까? 즉 자기장을 내는 물체인데, 자석을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런 자기장의 변화는요, 건전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전선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만듭니다. 즉 이런 자석의 움직임, 즉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전자기 유도 법칙인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카드 안에 있는 이런 전선 코일들이 감겨져 있는데, 우리가 카드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이 버스 카드 안에서 전류가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 전류에 의해서 카드 인식기로 버스 카드에 있는 정보를 전기 신호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용하는 버스 카드의 원리입니다. 또한 RFID 센서는요, 이런 자기장의 변화 말고도 바로 전파를 이용해서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금속 탐지기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는 금속 탐지기에서 바로 전파를 금속으로 보내게 되면 몸속에 금속이 있다면 이 금속은 이 전파에 의해서 전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발생한 전류가 다시 전파로
금속 탐지기에 인식이 되면 금속 탐지기가 반응하는 원리가 바로 이 RFID를 이용한 사례이죠. 자, 그 다음 소개할 센서는 바로 GPS인데 GPS 역시 전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구 주위에 떠다니는 인공위성이 지구로 전파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 전파를 받는 수신 장치만 있다면 라디오 전파를 받는 것처럼 이 인공위성의 전파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인공위성의 정보를 조합하여서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GPS의 원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센서가 있는데 의료 센서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렇게 감지하는 장치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소리를 듣게 해주는 청진기 또는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 몸을 열어보지 않아도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MRI나 이런 CT 같은 장치들이 의료 센서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알아본 수많은 장치들의 신호는 우리 몸이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눈, 코, 귀, 입으로 받아들인 여러가지 신호들은요 모두 다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서 뇌로 도달하게 됩니다. 눈으로 빛을 받았던가 귀로 소리를 듣던가 또는 코와 입으로 어떤 화학 물질을 받아들였던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호의 전달은 바로 전기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데 실제로 전화기도 우리가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서 다른 전화기로 전달하고 이것을 다시 소리 신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전화기의 원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쓰는 휴대폰에도 달려있는 카메라도 역시 빛의 신호를 받으면 이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 눈에 보여주게 만드는 빛의 신호로 바꾸는 것이죠. 즉 이렇게 신호의 전달은 이렇게 전기 신호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에 이용되는 섬유가 바로 광섬유입니다. 이런 광섬유는 전기신호, 이런 전자기파를 굉장히 빠르게 전달하면서 지구 곳곳에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광통신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